네, 끝장 전략 시간입니다. 시장의 큰 흐름을 살펴보면서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 전략을 찾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상봉지점의 황우식 PB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가는 조금 약합니다만 그래도 9월 들어서 비교적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지난 8월에 이제 주가 하락 같은 경우는 주가 하락도 하락이었지만 그 하락 자체보다 2주라는 긴 시간 동안 이제 주구장창 내렸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훨씬 더 부정적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이런 하락세가 9월 들어서는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전망대로 금리 인상 초반엔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주가의 추세가 꺾인 적은 없었다는 점과 그리고 당분간 박스권 장세에 대한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이후로 오늘까지 국내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전형적인 박스권 장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를 대표하는 대형주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테마들이 난립을 하면서 빠른 속도로 순환매를 하는 그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황 이야기와 함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런 조금 빠른 순환매 장세에서 대응하는 간단한 팁도 함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잠깐 미국으로 시각을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죠. 미국의 비고용 지표가 아주 안 좋게 나왔어요. 기대치보다 3분의 1에 불과한 굉장히 좋지 못한 실적 발표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미국 연준의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확히는 긴축이 아니고 기존의 이제 완화 정책을 이제 축소하냐 마느냐를 놓고 이제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가장 지금 걱정하는 것이 이제 연준의 정책 스탠스가 긴축으로 기우느냐 마느냐 요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말씀하신 고정 지표를 비롯해서 뭐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이제 코로나 확산 여부에 관심을 두는 것도 이런 것들이 경기 회복 여부는 물론 연준의 정책 스탠스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미국 민간 비농업 고용 지수가 말씀하셨던 대로 3분의 1 토막 수준의 쇼크가 났었습니다. 근데 시장의 반응은 이에 대해서 고용 지표 부진 자체보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지표가 부진하면은 또다시 이제 긴축 정책을 조금 미루거나 아니면 이제 완화 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당분간은 지표가 부진하는 것이 호재로 인식이 되고 지표가 오히려 호조를 보이면은 이것이 이제 또다시 긴축 우려를 불러일으키면서 좀 악재가 되는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2011년 말 정도 이제 유럽 위기 직후에 보였던 모습처럼 주가가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을 할 때에는 지표 부진으로 인한 정책 기대감 이런 논리로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경기가 완벽하게 재개되고 그리고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애매한 경기 지표 호조가 오히려 긴축 우려를 자극하여 조정의 빌미가 되는 그런 전형적인 통화 정책의 변곡점에서 오는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이제 종식 국면으로 접어들고 특히 우리나라 이제 IT와 자동차 산업의 주요 생산 기지들이 있는 동남아 쪽에서 이제 코로나가 좀 많이 잡히기 시작한다라면은 오히려 이제 IT와 자동차 섹터들은 이런 대형주들이 지수 상승을 이끌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 전까지는 이런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단 박스권 장세의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최근 들어 우리 시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미국의 FRB보다 우리 금토위가 먼저 금리를 올렸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온 얘기가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일단은 일장일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일단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제 추후에 또 있을지 모를 다음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은 과거 사례들을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 주식 시장에는 조금 이제 다소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정적이라고 해서 시장을 하방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좀 상단을 제한할 수 있다 정도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이제 금리 방향에 있어서 이제 과거에 보면은 지금처럼 미국과 금리 방향을 반대로 운영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1번과 3번 부분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기간 동안 반대로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렸던 기간들입니다. 이 기간은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에 앞서서 크게 더 우수한 성과를 보였던 기간들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이와는 좀 반대의 경우인데요. 이번 경우처럼 미국이 기존의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던 상황이 표에서 보시는 이번의 경우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크게 하락한 것은 아니었지만 보시다시피 상승률이 상당히 제한되었었는데 추후 금리를 다시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횡보했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박스피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이 시기쯤이었는데 따라서 기대 수익률은 다소 낮추고 박스권을 가장한 시장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방금 자료에서 보니까 그 이번 동안은 그 외국인 투자가 됐던 매수를 확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금리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이제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은 이자율을 줄 수 있게 되면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원화에 대한 매수 수요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이 될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 하방을 지지해주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수급 관점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몰리는 종목이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쉬운 국내 대형주들, 우리나라 이제 IT 자동차 업종과 같은 업종들이 현재 이제 동남아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완화가 된다면 오히려 빠르게 정상화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저런 국면이면은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이제 IT 자동차 대표주인 뭐 이를테면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같은 이런 업종 대형주들을 모아가는 전략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박스권 장세에서 적절한 대응 전략 소개해 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 장세의 다른 의미는 순환매 장세 그리고 종목별 장세라는 의미입니다. 개별주가 큰 시세를 주기도 하지만은 빠른 순환매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당일에 조금 급등한 종목을 섣불리 따라 들어갔다가는 물리기도 굉장히 쉬운 그런 장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ETF 등을 활용한 박스권 매매를 우리가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실제로 개별주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저 같은 경우 이제 고객분과 상담을 해보면은 이런 박스권 장세의 주요 상담 내용들이 뭐 이제 더 갈 줄 알았다, 약이 좋다잖아, 혹은 이제 뭐 기술력이 있어서 좋다길래 샀다라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사실 단기 급등의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시에서 개별주로 대응을 하고자 하신 분들께 조금 살짝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매수하시기 전에 다음에 두 가지 사항을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종목의 투자 포인트가 막연한 꿈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하는 어떤 기대감으로 가는 것인지 요거를 구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나머지 하나는 지금 본인이 보고 있는 이슈, 이 종목을 보게 된 것이 그 이슈가 연속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하루 단발성으로 끝날 것인지 요 두 가지만 체크해 보셔도 물리는 확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기대감이 실존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수년 내로 어떤 이제 실적 기대감이 크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없어도 주가가 꾸준히 상승 추세를 지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환매가 도는 경우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소 좀 먼 미래에 막연한 기대감이나 꿈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그 테마에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켜 줄 수 있는 뉴스가 지속되지 않으면 주가가 유지되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부각이 안 됐지만 곧 부각이 되고 뉴스가 터질 만한 이슈를 찾아서 즉 이런 일정주를 찾아서 선취매를 하는 전략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당일에 눈에 띄는 종목이 있다면은 이 종목을 매수하시기 전에 이 이슈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이 이슈가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신 후 매수를 하신다면 최소한 매수 후에 수익 실현 타이밍이 한 번 이상은 올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우리 황우식 PP께서 관심 가지시는 유망 종목은 무엇입니까? 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맥락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3개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K케미칼, 우리기술투자, CSI 요 세 종목 정도를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TK케미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SM 상선이라는 회사가 지난 이제 7월 12일 거래소에 이제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이제 45일 이내로 이제 상장 심사 결과를 통보를 하게 돼 있고 아마 9월 중 심의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TK케미칼은 이 SM 상선의 지분을 약 29.55%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이제 상선 즉 해운업 업황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TK케미칼의 어떤 그 지분별 평가 이익 등이 크게 잡힐 수 있어서 좀 이슈가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기술투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기술투자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이번 달 24일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들은 특근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이 조건을 충족시켜서 사업 신고를 마쳐야만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폐업이나 아니면 추가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곳이 업비트밖에 없고 이 업비트의 최대 주주인 두나무에 투자 중인 우리기술투자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CSI입니다. CSI는 이제 2차 전지 전고체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CSI는 현재 이제 금요석유하고 같이 협업으로 전고체 배터리 연구를 진행 중인 회사인데 최근 시장의 순환매 트렌드를 보자면은 아마 근래 가장 강했던 섹터는 2차 전지 쪽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주요 소재주들이나 뭐 주요 이제 그 장비주들이 이제 크게 시세를 냈었고 그 후에 요런 이제 기존 2차 전지 주도주들이 살짝 쉬기 시작하면서 영화테크나 코스모학 같은 요런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시세를 한번 주고 또 요런 것들이 주춤해질 때쯤에 최근엔 또 정책 기대감으로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메인 종목들이 쉬면서 그 사이에 좀 부대장주 역할을 하는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로 종목들이 확산되고 순환매되는 요런 상황을 짐작을 해볼 때 아마 전고체 관련주 쪽도 미리 선점해 본다라면은 조금 이제 좋은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CSI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스콘 장세에서 적절한 대응 전략 그리고 유망주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분은 유한타증권 상봉지점의 황우식 PB였습니다. 황 PB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